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찌나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찌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반문을 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칼도자가 있죠. 자, 칼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이자가 있고 마을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전쟁이 많았다라고 했었잖아요. 전쟁 중에서 이 마을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칼 두 자루만 들고 와서 이 마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걱정이 안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나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찌내자예요. 결국에 어떻게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보일 시자가 있고 큰 대자가 있죠. 나의 결점이 크게 보이는데 어찌 남을 탓할 수 있으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통은요, 자기의 잘못이 큰데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즉 자기의 결점이 크게 보이니까 어찌 남을 탓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찌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어찌내자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찌기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콩두자에 산이 들어간 거죠. 자, 산이 콩만 하대요. 그 큰 산이 콩만 하대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의미의 어찌 기자라고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콩이 산만하대요. 이 콩이 산만하대요.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기자라고 기억하시고요.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콩이라고 하는 건 어디다 심어요? 밭에다 심는 거죠. 근데 그 콩을 산에다 심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 거기다 심느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의미의 어찌 기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찌 언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자, 여기 보시면 발을 정자가 있죠. 보통 우리 어렸을 때 반장 선거하면 발을 정자 몇 개를 뜻해요? 숫자 5개를 뜻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세조자에서 온 거고 세 다리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다리가 5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반문해요?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세 다리 몇 개예요? 네, 2개죠.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짐승을 생각해서 4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세 다리는 2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 다리가 5개라고 얘기하니까 반문을 뭐라고 해요? 어찌 그럴 수 있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어찌 언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잠잠할 묵자고요. 자, 요 글자 무슨 글자예요? 네, 거무륵자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요, 개견자죠. 자, 검은 어둠이 깔리는 저녁이 되면 개들도 뭐예요? 잠을 자겠죠. 그러니까 조용하죠. 그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잠잠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잠잠할 묵자예요. 우리 보통 낮에는 어때요? 개들도 신나게 뛰어놀죠? 왈왈 왈왈 밥 달라고 왈왈 왈왈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검은 어둠이 깔리면 얘들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니까 어때요? 잠잠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잠잠할 묵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빛날 경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땅에는 불이 있죠. 2개는 다 반짝반짝 뭐예요? 빛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빛날 경자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성곽 곽자예요. 성곽이 뭐예요? 성을 싸고 있는 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을이 있고요. 이 글자 우리 배웠던 글자죠? 누릴 향자가 있는 거죠. 자, 이 마을 사람들이요,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곽이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영토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 그 마을을 지키면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뭘 쌓아야 됐어요? 성곽을 쌓아야 됐겠죠. 그런 의미의 성곽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누구숙자예요. 누구숙 있죠? 근데 누구숙자인데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글자는 둥글 환자라고 해요. 아홉 구자에다가 찍다가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모난 돌멩이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있는데 이걸 9번 정도 이렇게 찍어서 다듬는 거예요. 다듬다 보면 형태가 어떻게 돼요? 둥글게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둥글 환자고요. 우리 소화제 먹을 때 환으로 된 거 주세요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둥글둥글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둥글 환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예요?
네, 누릴 양자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을 둥글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둥글게 행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해요? 누구나가 원한다라고 해서 누구 숙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둥글완자와 누릴양자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둥글게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누구나가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 숙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쫓을 축자예요. 쫓는 게 뭐예요? 뒤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다가 있죠. 목동, 양을 치는 목동만 있는 거 아니죠? 돼지를 치는 목동도 있는데요. 그 목동이 돼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해서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버리고 가야 되겠죠? 아니에요. 목동의 입장에서는 그걸 버릴 수 없으니까 이탈한 돼지를 따라가는 거겠죠? 뒤를 뭐하고 있어요?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쫓을 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드디어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딘가 결말이 왔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돼지를 끌고 가는 거죠? 가는데 아까 한 마리 이탈해가지고 막 쫓아가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의 드디어 숫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사람이 돼지를 데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어떻게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해서 드디어 숫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굴대 괴자라고 하는데요. 굴대가 뭐냐면 바퀴와 바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축을 굴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얘가 없으면 어떻게 가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굴대가 필요한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네, 술의 차자가 있죠. 요거는 9구자가 있죠. 만약에 술의 9대가요, 병렬식으로 놓여진 다음에 동시에 굴러가려고 해요. 그러면 바퀴와 바퀴 사이에 뭘 연결해야 돼요? 축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것을 굴대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해봐서 9대 수레가 이렇게 딱 놓여있는데 얘네가 동시에 굴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축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뭐 이렇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대의 수레가 한 번에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퀴와 바퀴 사이에 축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굴대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굴대 괴자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바퀴 자국 괴자라고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차가 있고 9구자가 있죠. 차가 9번 갑니다. 제가 차기석이죠. 차가 가죠. 판타스틱 하면서 막 이렇게 9번 갑니다. 9번 가고 나면 뒤에는 뭐가 남아요? 바퀴 자국이 남는 거죠. 그런 의미의 바퀴 자국 괴자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굴대 축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개 다 중요한 글자고요. 유의자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네, 술의 차자가 있고요. 이 글자는 말미암을 유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미지로 연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무엇을 그렸어요? 사과를 그렸죠? 사과에서 영양분이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 꼭지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즉 말미암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는 꼭지 때문에, 꼭지로 인하여 영양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미암을 유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 굴러갑니다. 그게 뭐예요? 굴대예요. 굴대가 없으면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수레가 잘 구를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 굴러가는데 그게 무엇이다? 굴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굴대 축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찰축자예요. 우리 차는 구기 종목 있죠? 축구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선 이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글자는 나갈 취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요, 이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더욱 우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거 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갈고리를 들었죠. 갈고리를 들고요, 땅을 찍어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손이 있죠?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농기구 갈고리를 들었죠. 갈고리를 가지고 땅을 찍어가면서 농사일을 하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더욱 우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글자는 서울경자예요. 작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서울경자고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지면 나아갈 취자가 되는데 어떤 의미냐? 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적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내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논 팔고 소 팔고 다 서울로 올라왔던 이유는 뭐예요? 더욱더 내가 목표로 한 바를 더 일찍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나아갈 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아갈 취자에다가 발족자가 들어간 거죠. 발로 어떤 물체를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럼 발로 뭐 했어요? 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찰축자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게으를 태자예요. 근무, 태만 또는 나태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자, 여기 있는 글자 기억나세요? 우리 어른태, 클태자라고도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바람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태풍 태자가 되는 거죠. 몸이 들어가면요. 아이벨 태자가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여기 죽음이 들어가면요. 위태할 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태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게으를 태자라고 했었죠. 사람이 무언가 욕심이 커지고 또는 시간이 커지고 많아지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게으러진다라고 본 거예요. 아니면 이걸 쪼개서 보셔도 됩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고 또는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해요? 게을러진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 만약에 시험이 1년 뒤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천천히 게으르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게을러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를 태자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피곤할 피자예요. 우리 피곤하면 우리 얼굴에 일어나는 현상 뭐예요? 트러블이 생기죠. 네, 여기 뾰루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와요? 팬더처럼 다크서클 내려오죠. 그거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무슨 글자예요? 가죽 피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병에 해당하는 부수잖아요. 우리 얼굴 가중에 병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뾰루지. 그 다음에 다크서클. 이거 다 언제 그래요? 피곤할 때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곤할 피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깨트릴 파자예요. 파괴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돌이 있고 가죽 피자가 있죠. 돌에도 가죽이 있어요. 겉표면이 있죠. 거기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울퉁불퉁한 표면을요. 맨들맨들하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조각조각을 깨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깨트릴 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옛날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다라고 했죠. 그 전쟁의 의미를 연상하신다면 예전에는 무기가 칼 이런 거 없었잖아요. 고대 사회는 뭐예요? 돌도끼 이런 거 있었죠. 그럼 내가 적을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머리를 쳐야 되겠죠. 머리를 깨뜨려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럼 머리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 있는 글자가 뭐예요? 가죽 피자인데 이 가죽은 털이 있는 가죽이라고 했었죠. 우리 털이 있는 대표적인 가죽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이것도 머리 가죽이 있는 거죠. 이 부위를 돌로 뭐예요? 깨뜨려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왜? 전쟁에서는요. 내가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이 털이 있는 가죽, 머리를 한 번에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파괴할 때 쓰이는 글자니까 그렇게 연상을 하셔도 되겠네요.